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앞으로 2달간 연이어 벌어지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반박과 재반박을 되풀이하면서 사건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관련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 의원님, 민주당으로서 요즘 좀 악재가 확실히 많이 좀 겹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진실 공방이 하루에 벌써 왔다 갔다가 2번씩 겹치기도 하고요. 좀 국민들이 봤을 때는 궁금하기도 하고 이걸 본 눈빛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민주당 입장에서 좀 어떨까요? 네, 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 지난주에 지난 대선 후보였던 분의 그 피해를 입은 고백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전격적으로 출당 조치를 한 거고, 그리고 사과의 뜻을 여러 차례 걸쳐서 저희가 이제 당대표와 지도부, 그다음에 저도 비롯해서 다 이제 사과를 국민들께 그리고 피해 당사자에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투 운동에 대해서는 뭐 변함없이 지지하고 함께하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불관용의 원칙과 그다음에 그 피해자 우선의 원칙,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보강해내는, 보완해내는 그런 것이 저희 이제 이번 미투 운동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3대 원칙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는 지금 복당 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정은 15일인데 그 일정에 따라서 진행될지 아니면은 좀 더 수년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저런 그 이제 진실 공방이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진지하고 그다음에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같이 국민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 신속하되 차분하게 그렇게 면밀히 좀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정보도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상태고, 구체적으로 뭐 사진 증거에 시간까지 이렇게 반박이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정봉주 의원과 또 박수현 어떤 전 대변인 이제 이런 상황들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이래요. 아마 법적인 공방 문제는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죠. 두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떻게 결론 날지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보기에도 두고 봐야 되는 문제인데, 다만 이제 제가 정치하면서 공천심사위원을 2번을 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법적인 잣대하고 정치적 잣대는 다르구나. 법적인 잣대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증거, 또 뭐 정황 증거, 진술, 그죠? 법 규정, 이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정치적인 잣대는 상당히 그것보다 더 좁은 문이다. 그래서 특히 사회적인 통념, 어떤 상식,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된다. 예컨대 뭐 저도 공천심사위원 할 때 어떤 사람이 상당히 여러 가지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전파되는 얘기가 부인이 둘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본인을 불러서 성명을 해봤더니 실제 내용적으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어떤 법적인 형식적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그 지역에서 상당히 신망을 받고 이렇게 공천에 어떤 그 후보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그분을 소위 말하면 이제 드랍을 시킨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구설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마디 더 하면 제가 정봉주 의원하고 사실 친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본인에게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데미지가 있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 충남지사 예비 후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에서는 좀 이제 그만두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아니 나는 계속해서 하겠다. 혹시 경선
참여 자체를 배제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현재 그것도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당이 주도 면밀하게 상황을 보고 있고 예.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좀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를 놓고 보되 경우에 따라서 경우의 수에 따라서는 판단들이 좀 이렇게 있을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직자 후보 검증위원회에서 또 논의가 1차인데 결론은 못 냈습니다. 예. 아마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민 의원님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도부에서 사퇴 의사에 대한 걸 좀 하지 마라 만류를 하고 있는 것 자체를 놓고 또 이 만류하는 게 너무 정치공학적인 셈법이 있다라고 비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비판하는 분도 있죠, 물론. 그러나 어쨌든 본인이 의원직을 내려놓고 진위 공방을 하겠다라는 진정성에 대해서도 박수를 보내는 분들이 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과 그다음에 이제 아들, 그러니까 부인과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입장을 신속하게 내놓은 것을 보면 예. 어쨌든 민병두 의원의 그런 10년 전의 일이 진위 공방은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당은 일단은 그러니까 의원직 사퇴서를 내놓은 것까지가 이제 상황이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죠. 지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민병두 의원의 대처 방법과 다른 분들의 대처 방법이 달라요. 예. 다른 분들은 어떤 법적 공방을 통해서 정치적 복귀, 예. 정치적 명예 회복을 지금 도모하는데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자리 이것을 내려놨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자기가 그런 정치적 보호막에서 이런 그 법적 공방에 어떤 우위를 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자세인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때는 그 소속 정당의 갖고 다름을 떠나서 상당히 신선하다. 예. 아주 저게 어떤 정치인의 기본 자세가 아닌가. 어떤 정치인이 기본적으로 어떤 자리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세비를 받고 예. 특별하게 어떤 자기 이익과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명예가 가장 정치인의 핵심 어떤 키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분은 자신의 어떤 이 명예가 현재 어떤 식으로든 구설수 때문에 손상되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예. 자리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하나의 좋은 법례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같은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 제가 보면 이래요. 제가 여당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예. 아마 여당이 이번에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거는 뭐냐면 예컨대 의석수를 생각해서 예. 여러 가지 좀 더 한다든가 내년 지지율을 생각해서 어떤 현재 상황을 그대로 넘기려든가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그 정치사에서 그런 사례가 많았는데요.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당의 지지율이 부조화 현상, 예. 이격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은 아마 두고 보시면 알 겁니다. 네, 차 의원님께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방선거 전까지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뭔가 법적으로 진실을 가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분들마저도 뭔가 이게 미투 운동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지하는 분들이 악용될까 우려하는 소리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실제적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네. 미투 운동으로 견제되는 인해서 것들. 정치적으로 이제 손상을 입는 분들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예.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민병두 의원처럼 예. 내려놓는 경우에는 상당히 제가 볼 때 오히려 정치적으로 반전을 꾀할 수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그 해당 당사자, 피해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폭로할 때 예. 과연 정치적으로 계산해서 유불리를 생각해서 내지는 어떤 정치적 그 집단의 음모에 힘입어서 그렇게 할 만큼 이게 이득이 있을까요? 본인들이 그 폭로하는 것 자체가 예. 사실은 그 얼굴을 노출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사실을 노출하는 자체가 자기 그 생애에 있어서 상당한 어떤 그 마이너스 부효과가 아픔이 되는 거죠. 아픔이죠. 그런데 이걸 갖고서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이 된다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왜? 그리고 그게 이제 특히 이제 그 현재 오른쪽에 왼쪽에 계신 분들한테만 이런 사례가 나타나서 그런데 오른쪽에서도 나타날 거예요. 뭐 나타날 수도 있죠.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방송에 보도되고 있는 저게 지금 사실 문제예요. 예. 2차 피해, 3차 피해 지금 본인이 호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족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애기들이 카더라 통신으로 유포되고 그것이 전달되고 지금 계속 방송을 보면서도 모니터를 해보면 예. 그 피해자의 얼굴이 계속 실시간으로 노출이 됩니다. 예.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3대 원칙을 얘기하고 불관용과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해서 우선한다는 거하고 예. 제도적 개선인데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해서 좀 보호가 필요합니다. 언론에서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근데 지금 일주일째인데요. 오늘로써 이제 8일째인데 예. 거의 실시간으로 매일같이 그 언론을 통해서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이 노출이 되면 그것도 과거에 수행했던 일이 계속 나오면 예. 저거는 제 2차, 3차 피해 아닌가요? 저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사실 없습니다. 그 예. 김 의원님 생각에 그 부분은 좀 동의를 합니다. 이게 워낙 사회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언론이 아주 발빠르게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언론 보도 행태 때문에 오히려 더 피해가 더 양산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물론 미투 운동이 사회 현상으로 아주 지금 중요하고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개헌에 대한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래 시기를 놓고 계속해서 조율을 좀 하다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 같더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늘 이 자문특별위원회, 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안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를 놓고도 또 야당에서는 좀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야당의 비판이 뭐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어서 예. 좀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이었는데 그것도 공약하지 않았다라고 또 지난번 예. 여야 대표 회동 때 그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야가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예. 대통령의 뜻이고 그래서 오늘 지금 보고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20일에 이제 그 발표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혹여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예. 논의가 진행이 되면 정부안에 대해서 좀 뒤로 할 수도 있다라는 예. 그 약간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개헌과 그다음에 지방선거를 동시에 하겠다라는 국민들과의 약속은 좀 지켜야 되고 예. 지금 뭐 내각제냐 이원집정부제냐라는 것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정치권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번복하니까 네. 정치권 전반에 걸쳐서 부정적 인식이 더 늘어나는 거고요.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이 안정적 국정 운영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대통령제의 폐해만 극복하면 뭐 4년 연임제나 중임제 이것도 가능하겠다라는 여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예. 또 지방선거와 연동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것도 90% 넘게 지금 이제 그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야당이 유불리함, 앞서 미투 운동도 유불리함을 계산하지 말라라고 저희에게 충고하셨듯이 예. 개헌하고 지방선거도 유불리함이 아니라 국익에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내지는 국고 손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네. 이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전국선거가 실시된 지 23년 차 이제 되는 해에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되는데 예. 저희 헌법에는 2개 조항밖에 없습니다. 이 2개 조항도 1948년도 재헌헌법 당시에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 그러니까 조항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시대 정신에 맞추어서 70년 전에 만들어 놓은 헌법 조항이 2018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같이 좀 바꿔내는 게 네. 필요한 게 지방 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니까 그런 태도, 전향적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기 있죠. 이래요. 그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지만 예. 우리 정치권에서는 중이 제 머리 깎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게 선거법 개헌이래요. 따라서 이런 선거법이나 개헌 이런 거는 네.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혁명적 상황이나 쿠데타 상황 아니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통령이 발의해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하는 사례가 없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제가 볼 때 혁명적 상황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굳이 그 개헌을 이렇게 추진하시는 이유는 사실 제가 볼 때 속내는
개헌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개헌하고 싶으면 여당 출신인 국회의장조차 사실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우리 합의 봐가지고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라고 했다는 점을 대통령께서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다는 거는 사실은 국회에 제출됐을 때 사실 3분의 2가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 자체가 이번에 개헌을 안 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내용적으로 이번 개헌의 핵심 그 의제 동기가 뭡니까? 절제적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사실은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왕적 대통령제 고치라는 게 꼭 대통령 권한을 국회한테 이양하라는 것뿐만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 소위 말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한테 이양하는 거, 그다음에 중앙정부 것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하시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제가 보여집니다. 왜 야당이 안을 내놓지 않고 대통령 탓하십니까? 대통령이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 그거는 가짜 뉴스죠. 대통령 하시겠다는 거고요. 안 하고 있는 여야의 합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왜 대통령 속내가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적절치 않습니다. 예, 일단 지금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잠시 브리핑이 열리고 있는 곳으로 좀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 전 대통령 사무실 앞에서 이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현장을 일단 연결해서 조금 전 브리핑 모습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환은 검찰의 요구대로 예정된 시간에 맞춰서 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검찰하고 경찰하고 경호팀에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동선과 출발 도착을 다 사전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소환 하루 전날인데 특별히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특별히 준비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검찰에 가서 법리 다툼을 해야 될 테니까 변호사들과 최종적인 점검을 하고 계십니다. 본인도 자택에서 네, 그렇습니다. 정동기 변호사 변호인단에 합류 못하셨는데 어떤 전략적으로 차질이 빚어지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걱정스럽죠. 아무래도 변호인단이 많이 있어야 검찰의 신문에 응하는데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는데 정석이 참여 못하게 되어서 그 문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내일 조사 때는 그런 변호사 두 분 다 동석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변호사는 세 분이 아마 동석을 하게 될 겁니다. 번갈아서 각자 담당하는 대로 질문에 답하고 응하는 형식을 받게 될 겁니다. 세 분이라면은 지금 알려진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강훈 변호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피영현 변호사하고 김병철 변호사하고 세 사람이 입회하게 될 겁니다. 그럼 김병철 변호사 선임계는 오늘 제출하는 건가요? 아마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세 분을 또 내일 내일 수행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맹형규 전 장관께서 재계에서부터 검찰 총사까지 같이 수행 모시고 들어갈 것으로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내일 조사 때는 좀 잘 좀 임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글쎄 질문 요지가 뭔가요? 내일 검찰청사 앞에서 특별히 대국민 메시지 같은 걸 발표하시는 메시지라기보다는 국민들께 한 말씀 하고 들어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검찰 조사 때 좀 협조 잘 하실 예정이신지 말씀 좀 많이 하실 예정이신지. 협조라기보다는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 그리고 있었던 일 그런 거에 대해서 있는 대로 사실대로 답변하시게 될 겁니다.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말 말고 다른 입장 표명 준비하고 계시겠나요? 저는 좀 기다려 보시죠. 어제 언론에 나온 혐의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거 이제 살펴본 결과 아직도 여전히 혐의는 전면 부인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자회견 때 검찰 수사에 네, 김효재 전 수석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왔습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내일 좀 비극 아닌 비극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을 좀. 그동안 줄기차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각종 비리, 비위, 그다음에 불법 혐의가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2012년뿐만 아니라 2007년에도 당시에 그 대선 후보 검증 때부터 나왔던 내용이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92년, 96년도에 이분이 이제 비례대표 때 이제 중간에 그만두고 그다음에 96년도에도 선거법 때문에
의원직을 박탈하신 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2007년도 도곡동당과 BBK 실소유주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측근들이 다 진실을 고백하고 본인이 스스로 국민들께 유감 표시 및 고백을 하라, 스스로 밝혀라라고 얘기했는데 심지어 이제 어저께는 김인옥 여사의 이 명품 네. 가방 안에 현금 다발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뭐 김효재 전 수석이 나와서 말씀은 하셨지만 당당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법적 판단에 맡기고 그다음에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예.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뭐 문제가 있으면은 조사해야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가능한 한 이 문제만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고 계속 그 수사를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태극기 부대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무슨 어떤 뭐 구속 안 했다 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활용될 여지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특히 여기서 많이 이제 언론에서 거론되는 핵심 비위와 관련해서는 네. 제가 적어도 알고 있기는 핵심 비위와 관련해서는 되게 다 전원 증거예요. 이게 이제 확실한 뭐 서류로 쓴 물적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다스 차명 재산이라는 것도 한 수십 명이 MB 거라더라. 그렇지만 실제 MB가 여기서 무슨 저기 뭐야 이렇게 뭐 각서를 쓰거나 예. 차용증을 쓰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이게 소위 말하면 도주 인멸의 염려가 없으니까 이 검찰 쪽에서 불구속으로 차분히 해야지 밀어붙이면은 나중에 오히려 반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영포 빌딩 지하 2층에서 발견된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 하지만 증거인멸을 위한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고요. 예. 도주의 우려는 없겠지만 증거인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